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영의 넥스트 마켓 함께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 다양한 탑픽 뉴스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가 시장에 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시장의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점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에서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달 새 46억 달러가 증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선은 차트적으로 얼마나 증발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 추이를 보실 텐데요. 물론 이보다 더 낮았던 수치들도 있었긴 했었지만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우리가 통계를 내봤을 때 현재 외환 보유액은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하나의 관심이기도 했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또 한 번 위험성이 도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 도대체 어떻게 증발이 된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현재는 45억 9천만 달러가 감소가 됐고요. 우리가 그 구성을 살펴보면은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국채나 회사채에서 가장 많은 증발을 보였습니다. 3,620억 달러가 감소했기 때문에 하나로 환산하자면 조 단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IMF에 대한 특별 인출권은 전월과 같게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외환 보유액 감소 속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질문을 같이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외환 보유액 왜 감소했을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환 보유액 감소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이유에 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1,470원 선을 방어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였고요. 실제로 국내 원달러 환율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1,449원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고점은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외환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다시금 풀어내면서요. 원달러 환율 안정화를 세우는 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보유액이 감소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IMF 때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선이었겠죠. 한국의 환율 방어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써야 하는데 외환 보유액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또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딜레마를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단기적인 문제일지 혹은 장기적인 위험 신호일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요, 세계 외환 보유액 순위에 9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외환 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없애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되는 통계를 봐야겠죠. 계속되는 고환율이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외환 보유액 감소가 있을 수 있고요. 외국인 자금의 이탈 역시도 우리는 시나리오를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이번에 원달러 환율을 어느 정도 보는지를 한번 통계 자료를 내봤습니다. 2025년 달러원 환율의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가장 높게는 1,500원까지 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450원 윗선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계속되는 고환율이 유지가 될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인 외환 보유액을 다시금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의 리스크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마켓 쇼쇼쇼를 통해서 위험 신호가 시작이 된다면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외환 보유액에 관한 이야기들 마무리를 해보면서요.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넘어가기 이전에
위기의 미국채 스테이블 코인이 살린다라는 헤드라인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의 국가부채에 관한 이야기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계속되는 재정 정책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국가부채는 급격하게 늘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실제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줘야 합니다. 미국의 국채를 그동안 가장 많이 사줬던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는데요. 중국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은 미국의 국가 부채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를 사지 않고요. 오히려 금을 매입하는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들과의 연결고리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트럼프가 왜 암호화폐 산업을 미느냐라는 관점들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 중에서 가장 많이 발행하는 그러한 기업인 테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국내가 보유한 미 국채보다 더 많은 양의 미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 정책들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들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는요. 또 한 번의 조정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97,000달러 선을 현재는 나타내고 있고요. 간밤에는 99,000달러 선을 나타냈지만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또 한 번 시장에서는 충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SEC에 관한 규제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규제를 줄이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됐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도 2,700달러 선 나타내고요. 솔라나 코인도 204달러 선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보합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테더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리플이 또 테더의 시가총액을 다시금 상회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양한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